증여세 계산 흐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이 증여재산에 대한 그 가액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인데, 우리가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짜리를 주느냐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현금 같은 경우를 준다고 그러면은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동네에서 뭐 10억에 매매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10억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증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평가액이 문제인데, 평가의 개념에서 시가평가라고 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평가가 안 되게 되면 예의적으로 보충평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증여해주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얼마냐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가지고 그 거래 시세대로 평가를 해서 숫자를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로 얘기하면 실지거래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가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보충평가는 그런 실제 시세 거래가액을 애매모호해서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기준시가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충적으로 평가한 데에서 보충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가평가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날짜별로 또 거래 상대방별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시가를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래 시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충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요. 물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라는 방법을 동원을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내서 나오는 금액으로 시가평가를 잡아서 하는데, 감정평가라는 것은 소곡 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납세자가 하든지 아니면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굳이 감정평가까지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지는 않겠죠. 또 하나는 세무서에서도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세무서 직원들이 감평 의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과세하기는 사실상 과세 기술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방법은 특별한 경우에만 시도가 되지 거의 시도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시가평가가 가능한 거는, 시가평가는 매매 사례, 매감 한기라 해가지고 또 감정평가, 또 환산실가, 또 기준시가 이런 순서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매 사례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가로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 보충평가를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매매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물론 나홀로 주택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아파트가 단지가 꽤 크다 그러면은 매매 사례가 있어요, 대개.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동산들은 기타 연립, 소형 연립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등등 이와 같은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은 이런 매매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자,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로 평가하는 게 유리할까요?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기준시가로 평가했다가 나중에 이런 매매 사례가 나와버리면 그만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고요. 가장 증여세 계산에서는 이 평가의 문제가 우선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에 의해서 증여재산가액이 나오면 그 다음에 증여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해서 혹시 그 재산 중에서 비과세되는 재산이 있느냐. 그래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걸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같은 경우, 이어서 공적인 가액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런 금액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안 나타나는 얘기고요. 채무부담액이라는 것은 당연히 빼줘야겠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주는데 10억짜리 아파트에 부채가 은행 대출이 5억이 끼어 있더라. 그렇다면은 증여받는 사람은 실제로는 5억짜리를 받는 거지 10억 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5억짜리 대출 끼어 있는 걸 받았기 때문에 5억을 자기가 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10억을 받았지만 실제로 5억 원을 나중에 자기가 갚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5억 원에 해당되는 것만 증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채무액은 빼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무액 같은 경우는 대출금이라든지 또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사채이자 이런 것들은 좀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까지 뽑아 나오면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면 증여하기 전 소급해가지고 10년 전으로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합쳐준다.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5년 전에 증여를 해준 것이 1억 원이 있었다. 그럼 1억 원을 요번 증여하는 금액에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또 한 7년 전에 1억 원을 증여를 했더라. 그러면은 요 배우자가 증여한 것도 또 합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계 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증여한 것도 다 합쳐준다는 것이 요 말입니다. 증여자의 직계 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증여한 것도 합쳐서 다 계산해라. 그래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락에서 배우자끼리 증여할 때는 현재 세법상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점. 6억 원. 전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6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까지 증여할 때는 3천만 원이고요.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1,500만 원 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또 증여를 받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미성년자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3천만 원에 대한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타 친족은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고요. 그래서 이 증여재산 친족 공제를 받고 나면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감평을 해가지고 증여재산을 평가했을 때 감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빼주는 금액, 더한 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하고 감평 수수료를 빼고 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다가 증여세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인데 2008년도에 이 증여세 세율을 좀 낮추겠다는 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혼란을 좀 겪는 분들이 계신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증여세 상속세 세율은 여전히 똑같다는 점, 전혀 늘리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증여세 계산할 때 이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라고 해서 산출세액에다가 30%를 또 곱해서 더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즉 직계 존속과 비속까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바로 증여하게 되면은 저런 것을 안 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자녀인 손자, 즉 이렇게 따지면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 가지고 손자한테 직접 증여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증여를 하면은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라고 해서 30% 할증을 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아들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손자로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되겠고 할아버지로 볼 때는 자기 자식이 되겠죠.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줬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엄연히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30%의 할증세액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도 증여나 상속세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생략 할증세액까지 하고 나면 이제 세액 공제라고 해서 신고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아직도 있죠. 신고 기간은 3개월이 되겠고요. 지금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라고 해서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하는 10% 세액 공제는 없습니다만은
상속 증여세에서 생길 때 증여세에서의 신고세액공제 10% 제도는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면 되고요. 친족관계에서 아까 얘기한 배우자 간 공제 6억 공제하고 직계 존비 속간 3천만 원, 기타 친족 500만 원 공제하는 공제표가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 흐름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